하사신 가이드나 해봅시다. 각성 위주로 할 겁니다. 제가 연습한 거는 각성이니까요. 최근 2달 가까이 알고 있는 거 위주로 할 거예요. 자, 먼저 하사신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하사신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뭐 컨셉은 사막의 암살자 컨셉이죠. 이제 컨셉에 맞게 이제 모래를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이제 모래를 활용을 해서 적의 공격을 막는 스킬도 있어요. 이게 비각성 모드. 이런 식으로 모래를 소환을 하면서 이제 적의 공격을 막고 이제 모래를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모래를 타고 이동을 하죠.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이제 술법 같은 거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그 스킬이 뭐냐면 바로 모래시계죠. 이면의 모래시계라는 스킬.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특정 거리 안에만 있으면 무한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캐릭터가 바로 하사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특성이 각성과 전승으로 나뉘면서 이제 더욱더 두드려지게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것은 각성 하사신이니까 전승 하사신은 간단하게 특징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으로 살짝 교환을 해서 하나씩 스킬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승 하사신은 2단 사보를 통해서 비각성보다 좀 더 날렵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단 사보를 통해서 비각성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죠. 또한 이제 기존 비각성 스킬들이 선우들이 굉장히 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사도강림 스킬을 보시면은 1번을 딱 눌렀을 때 이제 캔슬이 안 되거든요. 사도강림 써도 캔슬이 안 되는데, 강사도강림을 배우게 되면 이거를 다시 등록을 하면 캔슬이 된다는 거죠. 쓰기도 전에 캔슬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캔슬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진 스킬에서 강 스킬로 오면서 좀 더 강력한 데미지를 막 뿌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요 스킬로 보면은 메마른 습격 스킬이 있는데요. 이 메마른 습격이 원래는 각성에서 그리고 비각성에서는 캔슬이 안 되는데, 전승으로 오면서 이게 캔슬이 가능해져요. 볼게요. 이렇게 캔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메마른 습격을 비집고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스킬을 통해서 또 캔슬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플레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면서 강력한 딜을 누적하는 이제 누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전승 하사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이제 라밤 스킬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라밤 스킬까지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강력한 딜을 안전하게 슈화로 넣어줄 수가 있어서 이제 떼쟁에서 좀 더 완벽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1대1에서 각성 워리어나 전승 워리어나 각성 발키리, 전승 발키리, 각성 가디언, 전승 가디언을 상대를 할 때 잡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순수 딜만으로 방패를 부숴야 되는데, 적의 방막을 부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3개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전승 하사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성 하사신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비각성 하사신에게 없는 중요한 스킬이 몇 가지가 추가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잡기와 이동기입니다. 이 두 개가 각성 하사신의 알파이자 오메가,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추가되면서 기존 암살자에서 완전히 변화된 다른 암살자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각성 하사신은 잡기를 주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동기는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잡기를, 심지어 원거리 잡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물론 조건부든 뭐 약점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유틸성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유틸성이 높은 캐릭일수록 이제 상대가 반응하기 힘들고 본인
그 파일럿이 얼만큼 이제 스킬 활용도가 높냐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캐릭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보고 어렵다고 말한다면 뭐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하사신 자체가 그렇게 막 운용 난이도가 엄청 높은 캐릭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라밤 스킬의 추가로 인해서 이제 딜적인 부분마저 보완이 되었거든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개시의 칼날과 사도 습격인데 이 개시의 칼날과 사도 습격을 활용을 하면 딜적인 부분마저도 보완을 해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모든 각성 스킬은 다 이제 선우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선우딜 때문에 이제 대규모 교전에서는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킬 설명 하나씩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전체 초기화. 이거 스킬 다시 찍어야 될 텐데. 자, 전체 초기화 하겠습니다. 자, 다 초기화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할단부터 스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할단. 자, 일단 이 할단 스킬은 딜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딜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맨몸 스킬이란 말이에요. 맨몸 스킬이고 딜이 상당히 높은데 선우 딜도 엄청난 스킬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냥으로는 어느 정도 그럭저럭 쓸만한데 PVP에서 1대1에서는 절대 못 쓰는 스킬이고 떼쟁에서는 그래도 이제 빈틈을 노리면서 쓸 수가 있었어요. 과거형이죠. 왜냐? 이제 할단 스킬을 찍어줘야 되는 이유는 이제 단 하나입니다. 네. 기술 심화에서 이제 할단 스킬을 배워야 이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추가로 넘어가면서 개시의 칼날을 배우기 위해서 할단 스킬을 찍어주는 겁니다. 네. 이 개시의 칼날 스킬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 할단 스킬을 따로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 할단 스킬이 이제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사냥에서는 그래도 개시의 칼날이 쿨이 16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해주면서 이제 뭐 쿨을 메꿔주는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자, 그림자 절단. 이 그림자 절단은 비각성 콤보의 어느 정도 핵심 스킬인데 이게 방어력 감소가 붙어 있거든요. 방어력 감소가 붙어 있는데 비각성 콤보를 할 때만 쓸모가 있고 사실상 각성 하사신에는 스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콤보 안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스킬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강한 적을 상대할 때 비각성 콤보도 어쩔 수 없이 이겨서 넣어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분명히. 그런 때 이제 필요하지만 지금은 당장 필요가 없다. 잠궈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자, 다음 스킬. 자, 모래긋기. 모래긋기는 닌자의 번살과 상당히 유사한 스킬인데 선우딜이 거의 없어요. 선우딜이 거의 없고 각성으로 오면서 활용도가 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콤보를 각성해서 비각성으로 연계를 할 때 모래긋기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다른 콤보도 있지만 그리고 이동기에도 모래긋기를 넣으면서 이 모래긋기 자체로 이제 기절이라는 CC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PVP 영상을 가끔 보시던 분들은 내가 왜 기절에 걸렸냐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스킬이 잘 보면 모래긋기에 기절 스턴이 먹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찍어 주셔야 되는 스킬이죠. 자, 콤보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동기로도 쓸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성과 비각성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스킬입니다. 모래긋기 중요합니다. 자, 꼬리배기는 모래긋기랑 함께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꼬리배기도 이제 지구력이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지만 슈화 유지가 되는 측면에서 이거는 딜링용으로 쓰는 스킬이 아니에요. 슈화 유지용으로 쓰는 스킬입니다. 상당히 슈화 유지를 편하게 해주는 스킬이기 때문에 하나만 찍어 이게 찍는다고 해서 뭐 쿨타임이 뭐 줄어든다거나 뭐 지구력이 줄어드는 스킬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찍어도 되고 여유가 되면은 이 꼬리배기 이 막타 부분에
이제 딜링 때문에 이게 가끔 적들이 얻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스킬 포인트에 여유가 있기 전까지는 안 찍었어요. 하나만 찍어도 됩니다. 중요한 스킬이지만 스킬 레벨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네, 하나. 각성 하사시는 각성 스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전승하다가 각성하는 사람들 적응 안 되고 각성하다가 전승하는 사람들 적응 안 되고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각성 적응하니까 전승 안 하잖아요. 예. 자, 참살 스킬은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빠르고 굵게 참살은 쓰레기 스킬입니다. 선우딜이 너무 길고 데미지가 인상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승에선 몰라도 각성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맨몸 스킬이기도 하고 전 도저히 참살 스킬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궈줍니다. 참살 스킬은 아웃. 바로 아웃입니다. 물론 이제 연구가 돼서 뭐 훌륭하신 분이 이거를 어떻게 발전을 시킨다면 난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이제 능선배기. 이 능선배기 스킬은 상당히 중요한 스킬이죠. 콤보에도 들어가고 사냥으로도 잘 쓰고 거기에 이제 뭐 슈아 유지까지도 가능하고 다운 스매시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잘 쓰는 비각성 스킬의 핵심이고 전승에서도 능선배기는 핵심 딜링 스킬이죠.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보고 진짜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명타 확률 증가도 있어요. 심지어 자, 이거는 다 찍어주면 되고 자 보시면은 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자 보셨죠? 이게 기본인데 이런 식으로 캔슬이 가능하기도 하고 다음 스킬은 깨뚫는 칼날 돌개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저는 잠궜어요. 일단 저는 잠궜어요. 왜 잠궜냐면 이 깨뚫는 칼날 돌개랑 커맨드가 겹쳐요. 이 죄악을 가르는 칼날이랑 커맨드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비각성 상태에서 이 죄악을 가르는 칼날을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사국도 상태에서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가능한데 깨뚫는 칼날 돌기가 있으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잠그고 요거를 스킬로 차라리 옮겼거든요. 그리고 이 스킬은 맨몸이지만 이 죄악을 가르는 칼날은 여기 보시면 본 죄악을 가르는 칼날 스킬 기술 사용 중에 슈퍼 아머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슈아를 쓸 수 있는데 굳이 이 깨뚫는 칼날 돌개를 통해서 뭐 맨몸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제 깨뚫는 칼날 돌개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스킬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스킬이 선우딜을 줄일 수가 있어요. 커맨드로 쓰면 이제 줄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스킬들의 선우딜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뚜렷하게 해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 스킬을 대신해서 저는 죄악을 쓰고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킬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다만 이제 맨몸이라는 단점 이거 하나 때문에 스킬이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보시면은 상당히 빠르고 이게 모래바람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보면은 무슨 스킬을 썼는지도 잘 몰라. 잘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스킬은 저는 당장은 크게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나쁘지 않은 스킬이다 는 측면에서 뭐 별 5개 중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 찍기는 찍어야 되지만 굳이 막 무리해서 찍을 필요는 없다 정도고 저는 잠겨 있습니다. 심지어. 자 다음 스킬은 금계습격이라는 스킬이고요. 금계습격 스킬은 이 스킬이 되게 중요한 스킬인데 각성도 그렇고 전승도 그렇고 이 스킬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는 그 지구력이 차죠. 지구력이 차기 때문에 이 스킬을 활용해서 저는 지구력을 채우는 용도로 써요. 지구력이 아예 메말랐을 때 이 스킬을 써요. 이 스킬이 되게 동작이 커서 잡기 캐릭한테는 위험한 스킬이긴 하거든요. 워리어가 이거 보고 뚜벅뚜벅 걸어와서 잡을 수는 있어요. 느리고 이제 동작이 크기 때문에 다 보이긴 해요. 하지만 슈아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얻어서 이제 상대의 방어력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얻어 걸리면은 좋은 스킬이긴 해요. 상당히.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기술 특화를 붙여놨죠. 실제로.
얻어 걸리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모르면은 이제 데뷔를 이게 막 스킬이 되게 막 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킬은 다 무조건 다 찍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자, 다음 스킬은 사금 가르기 스킬인데 이 사금 가르기 스킬은 전승 하사신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전승 하사신이 이제 추가로 적중을 채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밥줄 스킬이죠. 보면은 가끔씩 막 전승 하사신들 막 뒤로 막 백덤블링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요거 적중 채우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중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9%까지 올라가요. 근데 각성하사신의 경우 이 스킬을 쓸 필요가 없이 이 추궁의 칼날이라는 스킬을 사용을 하면 적중력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동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추궁의 칼날을 대신 활용해서 각성하사신은 사금 가르기를 배울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이제 스킬 여유가 있으면 이제 선택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금 가르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적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 가면 이걸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유틸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당장 막 무리해서 찍을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게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각성하사신은 이 비각성 스탠스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각성 모드를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각성 스탠스를 유지를 하다 보면 템포가 끊겨요. 그러면은 이제 말리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해졌을 때 이제 내가 각성 모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러면 전승 모드도 익숙해질 거고 전승 모드가 아니라 비각성 모드도 익숙해질 거고 그럼 그때 이제 비각성 스킬들을 운용을 해도 늦지 않다. 아직도 저한테는 이건 숙제예요. 배울 숙제다. 낭명의 모래시계라는 스킬이거든요. 이 낭명의 모래시계라는 스킬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공격력 버프를 유지해주는 스킬이거든요. 전승이든 각성이든 가능은 해요. 근데 각성하사신의 경우 이 낭명의 모래시계 대신에 찌르는 동리라는 선우딜도 굉장히 짧고 운용하기도 편한 스킬이 있어요. 이 동리라는 스킬을 활용을 하면 그냥 공격력 증가를 쉽게 버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낭명의 모래시계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낭명의 모래시계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낭명의 모래시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방 가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 공중 동작 시에는 무적이에요. 그리고 캔슬이 가능해요. 스킬을 레벨업을 굳이 해줄 필요 없어요. 그냥 활용만 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낭명의 모래시계도 활용을 해줄 수 있다. 어떻게? 지구력을 채우는 용도로 전가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낭명의 모래시계도 충분히 쓸만한 스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원래는 부름받던 칼날은 굉장히 밥줄 스킬이었거든요. 굉장한 밥줄 스킬인데 이게 마지막 마무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킬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술 심화에서 개시의 칼날이라는 스킬이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부름받던 칼날은 사실상 맨몸이기도 하고 안전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딜적으로도 좀 더 이제 캐스팅을 하면서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활용도가 이제 떨어지겠죠. 하지만 개시의 칼날을 찍어야 되잖아요. 개시의 칼날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찍어주고, 사냥에서도 부름받던 칼날은 뭐 딜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뭐 사냥에서도 잘 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 심화는 이렇게 배워주면 되거든요. 부름받던 칼날도 꼭 찍어주세요. 자, 다음은 아야의 숨결, 아래의 숨결이라는 스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야의 숨결이라는 스킬은 PVP에도 도움이 되고 사냥에서는 핵심 스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승이나 각성이나
아열의 숨결은 뭐 안 쓰면 사냥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스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풀로 찍어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풀로 찍어주셨잖아요. 일단 아열의 숨결은 사용을 하는 동안에 슈퍼 아머가 이제 발동을 해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 슈아 유지가 길지 않아요. 딱 이 손 뻗을 때, 뻗고 나서 이 다 뻗기 전에 슈아가 끊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캔슬을 해야 되고 캔슬이 가능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빨리 캔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딜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잡기 캐릭이 코앞에 있는데 아열의 숨결을 쓴다? 그러면 다 알거든요. 그냥 잡아버려요. 그럼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VP에서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근데 아열의 숨결을 함께 활용을 해서 콤보를 넣으면 못 죽이는 적들도 다 죽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열의 숨결 다 찍어주세요. 자, 다음 스킬 유사 스킬이거든요. 이게 최근 패치 전까지만 해도 유사 스킬은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졌어요. 왜냐? 유사 스킬을 쓰기 위해서는 비각성 모드로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면은 비각성 모드를 들어가지 않으면 유사 스킬을 쓰지 못한다는 소리고, 그럼 억지로 유사 스킬을 쓰기 위해서 비각성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쓰면은 슈아 유지만 될 뿐 딱히 뭐 딜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흐름을 통해서 이제 적의 공격 속도, 시전 속도, 이동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에 내가 적의 잡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버프를 통해서 이 유사 스킬을 각성 스킬, 각성 모드에서도 이제 커맨드를 등록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죠. 그래서 흐름 오래 감옥까지 반드시 배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 스킬은 이 캔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캔슬도 해주면서 이제 여러모로 유틸성이 높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찍어주세요. 다만 그리고 추가로 저 같은 경우는 유사 스킬에 상대 12초간 3초간 54 고통 피해를 붙여놓으면서 이제 적이 아니라 사냥을 할 때 몹에다가 그냥 어그를 끌기 위해서 이 유사 스킬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 무리를 처치를 했을 때 그 다음 무리가 자동으로 이제 유사 스킬을 사용하면서 끌려와요. 이런 소소한 팁은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자, 다음 스킬은 사도강림 스킬입니다. 사도강림 스킬은 사실 전승아사신의 이제 알파이자 오메가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핵심 스킬인데, 이제 각성아사신한테는 주딜기로 쓰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쓰자니 딜이 좀 모자랐고, 쓰자니 너무 선우딜이 길고, 약간 이런 스킬이지만 그래도 사냥에서도 도움이 되는 스킬이고, 또한 이제 뭐 떼쟁에서 안 그래도 부족한 이 딜링을 조금이나마 좀 보완해주는 스킬이 되는데, 이것도 활용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되는 스킬이에요. 저도 사도강림 잘 안 써요. 네,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슈아 유지할 때는 사도강림 유용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써주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 찍어주셔야죠. 일단 슈아 딜링기는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술 포인트를 거의 한 1000점 가까이 썼는데, 자, 일단 보조 기술은 다 찍어주셔야 돼요. 불복의 모래시계 방금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 스킬을 사용을 하면 간단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빨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적들을 가장 빡치게 하는데 잘 쓰는 스킬이죠. 적들이 가장 잘 걸려주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모래시계를 썼어요. 그럼 적들이 올라오겠죠? 그럼 내려가요. 그럼 적들이 따라오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요. 그럼 적들이 다시 올라오겠죠? 그럼 내려가요. 그럼 적들이 다시 내려오겠죠?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들을 분산시키면서 어그로 핑퐁이 가능하다. 예. 엄마가 하사신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각성에 와서는 살짝 이제 달라지는데, 이 각성에서는
중간에 스킬을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이면의 모래시계를 발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걸 딱 여기다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킬을 썼어. 스킬을 쓰다가 F를 누르면 중간에 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적을 공격을 한 상태에서 발동이 가능하다.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런 식으로 적에게 CC기를 넣은 다음에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잠깐만, 전승에서도 가능하다고? 아 잠시만. 아 이면은 예, 요거는 각성에서만 가능합니다. 흐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 예, 금계투척인데 금계투척은 사실 중요한 원거리 스킬, 그러니까 각성화 사실은 원거리 스킬이 상당히 부족한데 금계투척을 사용을 하면 원거리 스킬을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각성 상태에서는 이게 안 나가. 각성 상태에서는 금계투척을 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각성 상태에서 금계투척을 사용을 하면 전승으로 돌아온다. 전승이래. 각 비각성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스킬을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활용하기가 힘들죠. 대신에 이제 전승 같은 경우는 이 금계투척에 공격력 증가가 있거든요. 공 증가 20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죠. 전승은. 근데 각성은 굳이 여기서 공버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이 찌르는 독리 스킬도 이제 똑같은 공격력, 똑같은 양의 공격력 증가가 있고 더 쓰기 쉽기 때문에 금계 투척에서 공버프를 끌어오지 않는다. 각성 직업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찍어주셔도 되지만 굳이 찍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1렙은 찍혀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PV에서. 그리고 사냥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금계투척. 하지만 찍어주셔야죠. 어디까지? 메마른 습격을 찍을 수 있을 때까지 1렙은 찍어주셔야 됩니다. 메마른 습격은 밥줄이기 때문에. 자, 메마른 습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메마른 습격은 앞서서 제가 전승하사신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메마른 습격은 전승하사신한테 좀 더 좋은 스킬이에요. 전승하사신은 메마른 습격이 캔슬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각성하사신은 메마른 습격이 캔슬이 안 된다. 보여드릴게요. 자, 공버프를 땡겼죠. 공버프를 땡겨야지만 쓸 수 있어요. 전승하사신은 공버프 안 땡겨도 쓸 수 있거든요. 한 번까지는. 근데 전승하사신은 이제 공버프가 있는 한도 내에서 계속 이제 메마른 습격을 쓸 수 있어요. 단 CC기는 재사용 시간이 안 돌 때만 가능하다. 요거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일단 공버프 땡겼죠. 여기 공버프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메마른 습격을 쓸 겁니다. 썼죠. 그 다음 캔슬 안 되죠.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습격 자체로 굉장히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이 스킬은 사용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을 몸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그 순간을 망각을 하고 스킬을 쓰다가 이제 쳐맞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 부분을 학습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죠. 자, 아열의 영역. 아열의 영역이 원래 각성화사신이 상당히 사용하기가 힘든 스킬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활용도가 좀 많이 높아졌죠. 이제 각성 스킬 이후에 아열의 영역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승하사신은 이제 강 아열의 영역으로 좀 더 폭딜을 넣을 수 있지만 진 아열의 영역도 충분히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콤보에도 어느 정도 넣어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고 심지어 띄우기이기 때문에 콤보에도 잘 들어갑니다. 자, 요 정도로 아열의 영역은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다 찍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주딜링기도 하고 사냥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낙원의 두드림. 야, 이 낙원의 두드림이 이제는 좀 계륵이 된 스킬이에요. 이 낙원의 두드림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낙원의 두드림을 어떻게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선우딜이 길어. 그래서 콤보에 넣었을 때 만약에 이 낙원의 두드림에
다운 스매시가 붙어 있어요. 넉다운도 있고. 근데 다운 스매시가 안 터지면 너무 위험해. 예, 보세요. 자, 낙원의 두드림. 자, 지금 요 동작이거든요. 이 팔꿈치로 치는 동작인데 요 동작이 너무 길어. 그렇기 때문에 다운 스매시가 안 뜬다? 그럼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콤보에도 좀 자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적절한 콤보를 개발을 한다면 낙원의 두드림의 활용도가 높아지겠지만 지금은 잠궈둡니다. 그냥 콤보를 쓰는데 낙원의 두드림 잘못 나가면 또 이제 콤보 꼬이거든요. 그래서 잠궈놓습니다. 저는 일단. 자, 다음은 이제 아엘의 방어.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모래 방어막이거든요. 모래를 활용해서 방어막을 치는 건데 사실 각성하사신은 요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승하사신은 비각성도 그렇고 전승하사신도 그렇고 비각성 상태로 방어막 게이지가 다 깎이잖아요. 그러면은 뒤로 물러나는 버그인지 아니면 원래 의도한 건지 모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게 셀프 경직이거든요. 셀프 경직 되는데 이 아열의 방어를 통해서도 셀프 경직 당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아열의 방어를 쓸 필요가 없다. 굳이 뒷방막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모래덫은 조금 다르죠. 모래덫은 좀 다르죠. 이 모래덫은 사실 교화랑 연결이 되거든요. 교화가 이 모래덫이 발동을 해요. 자, 좌클릭 시 모래덫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모래덫을 안 찍어주시면 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쿨도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제가 아는 건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래덫은 반드시 찍어줘야 된다. 이 모래덫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교화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보는 기본적인 이 하사신의 이동기죠. 그리고 뭐 패시브는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사신 특징으로는 이제 회피율 증가가 이제 패시브이기 때문에 요 패시브 반드시 찍어주세요. 이 회피 패시브가 상당히 중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사신의 완성된 세팅은 리브르 머스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떼쟁에서는 1대1에서는 배그가 당연히 좋지. 배그 우르곤이 1대1에선 좋을 거야. 근데 떼쟁에서는 이제 머스칸 리브르가 아마 좀 더 좋을 거다. 이 완성된 하사신 공방업 700 이상에서는. 자, 먼저 아엘의 은총 스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사신의 그 3분 스킬은 그렇게 막 엄청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사신의 3분 스킬이 어쩔 때 좋냐면 그 회피 세팅. 근데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사신이 적중력이 낮은 게 맞나? 하사신은 그냥 각성하사신은 적당한 적중과 적당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사신으로 만약에 적을 못 죽인다면 그거는 적중만의 문제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공격력도 낮고 적중력도 낮아서 적을 못 죽이는 겁니다. 내가 적을 죽일 충분한 공격력 플러스 적중력이 부족해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 버프를 썼다고 내가 얘를 무조건 죽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엘의 은총을 썼을 때 이게 3분 버프가 그렇게 막 엄청 두드러지지는 않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있어서 당연히 좋지만, 그리고 콤보도 좀 더 쉽게 들어가는 측면은 있어요. 치고 빠지기도 좋고. 그래서 3분 버프 중요하지만 막 그렇게 막 두드러지는 막 엄청난 버프가 있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찍어야죠. 자, 뱀의 덫은 잡기죠. 이 뱀의 덫 스킬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원거리 잡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막 사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읽어보시면 주살도가 왼손에 있을 때 Shift E 스킬을 사용을 하면 즉시 발동이에요. Shift E를 눌러야 즉시 발동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Shift E래. 자, 주살도가 왼손이 있을 때만 Shift E를 눌러서 즉시 발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보면은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손에 주살도가 있고 왼쪽으로 돌면 왼손에 주살도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사보를 돌아야 되고, 적의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돌 때 얘가 즉발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뒀을 때 이제 이걸 쓰면
그 후딜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잡기 실패하면 뒤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왼쪽으로 쓰면은 잡기 실패해도 바로 후딜이 없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실패한 걸로 가정하고 써볼게요. 자, 바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초 후에 반대로 써볼게요. 자, 느리죠? 선딜도 길고 후딜도 길다. 선후딜 길다. 뒤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뒤로도 잡기 쓸 수 있고 앞으로 가면서도 잡기 쓸 수 있고, 잡기가 방향이 부채꼴이기 때문에 그냥 잡기를 대충 제가 에임을 여기다 잡아볼게요. 여기다 대충 에임을 잡고 써도 여기가 잡혀요. 볼게요. 자, 요쯤이면 잡히겠다. 한 요쯤에서 사보 써서 잡으면 되겠죠? 네, 보시죠? 제가 에임을 여기다 뒀는데 잡기는 여기로 했죠? 저는 에임을 무조건 정면으로 둬요. 혹시라도. 근데 이제 손이 이제 안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잖아. 뭐 모두가 다 마우스가 빠른 게 아니니까, 이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도 잡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선 예, 잡힌다. 저는 에임 다 따라가니까. 캐릭터 보는 방향은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보를 딱 이쪽으로 뒀을 때 여기면 부채꼴 모양으로 잡히는 거야.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잡히는 거죠. 부채꼴 모양으로 잡히는 거야. 여기까지. 근데 거리 조절은 잘해야 돼요. 거리가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럼 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에임이 되잖아.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거리가 요 정도까지 잡히거든요. 대충. 잡기 최대 거리는 한 요쯤 돼요. 한 요쯤 되나? 란하고 똑같거든요. 거리는. 요쯤? 요 되나? 자, 잡아볼게요. 이게 앞으로 한 발을 가. 이게 하사신 잡기가 길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앞으로 발을 가요. 앞으로 런지를 하면서 이제 잡기 손을 내뻗어. 그러니까 좀 더 길어 보이는 건데, 란하고 똑같습니다. 거리는. 그리고 하사신은 기본적으로 쓸 때 봐봐요. 자, 요 정도 잡기 거리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잖아요. 하사신은 사보를 쓰고 잡잖아.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잡힌다고. 이 정도 거리라도. 왜냐면 하사시는 사보를 쓰고 잡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 거리를 순식간에 좁히면서 잡는 거예요. 이게 사기가 아니라니까. 스킬을 연계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계를 하기 때문에 길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 사거리는 요 정도다. 요 정도가 사거리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가 잡기 설명이야. 아, 잡기 설명하다 이렇게 길어졌네. 자, 다음 설명은 이제 추궁의 칼날이거든요. 자, 추궁의 칼날은 다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다 찍었을 때 그 적중률 증가 9%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보시면은 그냥 뒤로 누른 상태에서, 자,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 뒤로 간 상태에서 이렇게 가요. 여기서 이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신가요? 하사신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각성하시는 오래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우클릭만 누르면 바로 독리가 나갑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왜 안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동작은 자, 원래 우클릭이 아니라 그냥 좌클릭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보시면은 하나, 둘, 3타가 모션이잖아요. 이게 3타 모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클릭을 누르면 바로 3타 모션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뭐가 되냐면 여기에 공버프가 붙어요. 공버프가 붙는다. 독리가 써진다는 뜻이죠. 바로 독리가 들어간다. 오케이? 요거는 히든입니다.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음 스킬은 사구배기다. 사구배기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풀로 다 찍어야 돼요. 사구배기는 흐름 사구 무너뜨리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다 같이 찍어주는 스킬이에요. 근데 사구배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10초간 모든 방어력 감소 20이 들어가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고, 이게 추가로 이제 흑정령이 추가돼서요. 이게 여기서 뭐가 추가가 되냐면 기술 사용 시 20초간 공격력 증가 10이 들어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 보시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공증가가 이게 다른 버프랑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중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거죠. 이게 겹친다고. 자, 보이시죠? 여기 흑정력의 분노 효과 모든 공격력 증가 20초간 플러스 10. 그래서
요거를 콤보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손가락이 딸려서 아직까지 콤보에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활용을 하면 자기 공격력 플러스 10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사구배기 콤보에도 들어가고 추가로 본 사구배기가 있는데 이게 원래 맨몸 스킬이라서 떼쟁이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스킬이거든요. 근데 본 사구배기를 쓰면 슈화가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계가 가능한지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흐름 사구 무너뜨리기도 상당히 중요한 스킬인데 여기서 흐름 사구 무너뜨리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타격 성공 시 10초간 모든 회피율 감소 9%. 이게 붙어 있다는 뜻은 와 이거는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 추궁의 칼날이 자신의 적중력 증가 9%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흐름 사고 무너뜨리기는 상대편의 회피율 감소 9%가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적중력 9%를 올리는 것보다 상대의 회피율 감소 9%가 훨씬 더 체감이 많이 돼요. 왜냐면 내 적중력은 보통 한 350에서 400이잖아요. 그러면 10%가 붙어봤자 뭐 35, 40 올라가잖아. 보통 이제 템을 맞춘 회피 유저들은 750에서 800이거든요. 회피력이. 그러면 10%가 떨어지면 80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궁의 칼날을 무조건 넣으면서 물론 둘 다 넣는 게 베스트인데 둘 다 넣는 건 베스트인데 추궁의 칼날은 좀 활용도가 떨어져요. 예, 위험하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선우딜이 좀 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다못해 이제 사구 무너뜨리기라도 콤보에 집어넣으면 회피 캐릭터를 잡기가 편하다. 회피 캐릭터를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은 사구 무너뜨리기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구 무너뜨리기를 콤보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 설명을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사구 무너뜨리기를 넣는 콤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스킬은 이제 제약을 가르는 칼날인데 원래 이 제약을 가르는 칼날은 그냥 애물단지였어요. 계륵이죠. 쓰기도 좀 애매하고 쓰고는 싶은데 이게 청파각하고 거의 비슷한 스킬이거든요. 미스틱의 청파각하고 거의 동일한 스킬이에요. 전진을 하면서 이제 칼을 이제 크게 휘두르면서 이제 적을 이제 바운드를 시키는 스킬인데 상당히 뭐랄까 범위도 넓고 좋은 스킬인데 맨몸이야. 청파각이 이제 슈아가 있다가 이제 너프를 먹었잖아요. 왜냐? 개사기였으니까 너프를 먹었는데 똑같은 스킬이 이제 슈아를 안단 너프 당한 청파각 스킬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본 스킬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제약을 가르는 칼날이 본 스킬로 슈아로 무장을 했다. 1대1에서는 본 제약을 가르는 칼날을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판정이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스킬은 제약을 가르는 칼날을 추천을 합니다. 자, 추락붕괴. 추락붕괴 스킬을 저는 맨 처음에는 이 애물단지 스킬을 어디다 써먹느냐 에서 이제 되게 그거였는데 이 추락붕괴 스킬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왜냐? 사구배기를 쓰고 나서 캔슬이 돼. 캔슬되고 나서 2, 3타부터 가능해요. 2타격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구배기랑 연계를 하면 이런 식으로 캔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콤보에 들어가요. 콤보에서 상당히 중요한 스킬이고 심지어 딜이 잘 나와. 딜이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나는 손이 딸려서 이거 잘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 어떻게 쓰면 되냐? 풀콤. 자, 흑정형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죠. 요거를 연계해서 써보세요. 한번. 나는 이거 못하겠어. 콤보에서.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딜이 엄청나겠죠? 흑정형 2개를 콤보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사고 무너뜨기를 했으면 좀 더 매끄러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썼으면 여기에 이제 뒷부분에 흑정형이 들어갔으면 더 매끄러웠을 텐데 나는 손가락이 부족해가지고 요거를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요 콤보를 실전에서 쓴 거는. 요렇게 들어가면은 좀 더 어마무시한 이제 딜량을 뽑아낼 수 있다. 요 필살기지, 필살기. 이게 필살기야. 하사시는 궁 없습니다. 100% 궁 없어요. 장건의 섀도를 이제 잠궈놨습니다. 저는 당연히 잠궈야죠. 요거는 없는 거라고 치면 되고 진정한 궁은 뭐다? 네,
사구배기에 25% 소모하고 추락붕괴에 50%를 소모를 하는 게 진정한 궁이다. 예.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잠궈도 돼. 예. 추락붕괴 굉장히 좋은 스킬이고 흑정형 추락붕괴는 슈퍼 아머가 붙어있고 이 스킬이 범위가 증가하는데 이 범위가 상당합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저 요 스킬로 디트 새끼들 그래 말 낙마시킨 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포박하는 모래는 자 가봅시다. 이 스킬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스킬은 제가 잠궈였어요. 왜 잠궜는지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포박하는 모래늪이 시프트 좌클릭이거든요. 자, 근데 사구배기가 시프트 F예요. 근데 흑정형 사구배기를 쓰려면 여기에 뭘 추가를 해야 된다? 좌클릭을 추가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사구배기 흑정형과 포박하는 모래늪이 겹치겠어요? 안 겹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겹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잠그고 요거를 따로 뺐어요, 스킬을. 그래서 저는 스킬 슬롯에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요거는 그냥 팁이에요.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사구배기 흑정형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커맨드가 어려워.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면은 당연히 좋은데 좀 커맨드가 좀 어려워서 Shift F 누르면서 이게 타이밍이 좀 어렵단 말이야. 이게 동시에 눌러야 돼요, 거의. 동시에 눌러줘야 되고 조금만 늦어도 안 돼서 동시에 누르면은 모래늪이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모래늪을 잠궜다. 그리고 스킬을 따로 뺐다.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에는 이제 자신 10초간 이제 모든 방어를 20도 있고 슈아 유지할 때는 편하기 때문에 써줘야 돼요. 슈아 스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타격 성공 시 10초간 이동 속도 감소가 있어가지고 적이 나한테 붙는다? 그러면 모래늪 하나 넣어주시면 개꿀이죠. 그냥 꿀이지. 무사 매화 같은 클래스가 요 스킬 맞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써주시기는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선우딜이 길기 때문에 잡기 클래스한테 이 스킬을 코앞에서 쓴다? 그럼 나 잡아주슈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있어. 아, 저 스킬 실식이 없구나. 동작만 크구나. 잡아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이 스킬에서 이제 흐름 스킬로 연계가 되잖아요. 자, 흐름 스킬로 연계가 되는데 이 단제는 사실 모래늪에서 연계를 해서 쓰는 스킬은 아니에요. 어떤 스킬에서 쓰냐? 사구배기에서 연계를 해서 흐름 단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뱀의 딸이 폭식 다음에 이제 단제로 넘어가거나 둘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모래늪에서 단제로 넘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 단제 스킬이 왜 모래늪에 붙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른 데 붙일 데가 없나봐. 추락붕괴에 붙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점프를 해서 이제 다운 스매시 스킬도 있고 딜적으로도 상당하기 때문에 슈아 콤보에 들어가는 스킬이에요. 그리고 사냥에서도 잘 쓰이고요. 제가 나중에 슈아 콤보 사용을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스킬은 이제 뱀의 딸이 스킬이에요. 자, 뱀의 딸이 스킬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계속 지구력을 소모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스킬이고 이제 뭐 넉다운은 몬스터에게만 적용이 되는 스킬이지만 이제 폭식으로 넘어가면 다운 스매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운 스매시 연계할 때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격 성공하면은 이제 적 10초간 모든 적중력 감소가 있는데 이거는 전 솔직하게 말해서 크게 중요한가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죠, PVP에서. 왜냐면 이제 뱀의 딸이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상대가 나한테 이제 공격을 하는 시간이 10초 넘게 걸리거든요. 워낙에 이제 하사신이 공격 선우딜이 길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다음은 이제 흐름 폭식 스킬인데 여기서 다운 스매시 있고 슈아 있고 슈아 연계 스킬 할 때 좋고 딜링 좋고 PVP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사냥에도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스킬입니다. 요 정도로 연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하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콤보 연계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수리 차기가 뭐라고 할까요? 정수리 차기에 흑정력을 줬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일단 슈아도 없고 맨몸 스킬이고
뭐라고 할까, 이 정수리 차기에다가 쓸 그 정신력을 다른 데다가 소모하면서 콤보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쓰고 있지 않다. 안 찍어줘도 무방하지만 정수리 차기를 사용하는 콤보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찍어줘도 괜찮아요. 뭐 요구 포인트 14밖에 안 되고,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됩니다. 교화 스킬이고, 교화 스킬이 이제 크게 각성 하사신이 1대1 PVP 뭐 떼쟁에서도 공격을 시작하는 패턴은 4가지가 있거든요. 교화, 메마른 습격, 어딨냐, 메마른 습격, 그리고 이제 죄악을 가르는 칼날 본 되었을 때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뱀의 덕 총 4가지거든요. 잡기, 매습, 그 다음에 죄악을 가르는 칼날, 그리고 교화. 이 교화라는 스킬이 상대적으로 전승에 비해서 좀 더 하사신으로 하여금, 각성 하사신으로 하여금 컨트롤적인 요구사항을 좀 더 낮추는 좋은 스킬입니다. 왜냐? 이 원래 전승 하사신은 이 스킬을 사용을 하잖아요. 요게 끝이에요. 요 모션 끝나면 맨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당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반격기예요. 딱 들었을 때 상대가 공격을 하면 내가 뒤로 들어가면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스킬이에요, 기절을 걸면서. 근데 교화는 내가 요 풍차를 돌리는 동안에 적이 나를 공격을 하면 뱀의덫이래, 모래덫이 자동으로 발동하면서 적의 뒤로 가서 똑같이 모래덫과 마찬가지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아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교화도 상당히 좋은 스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성하사신이 손이 편해지면서도 1대1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우위를 가져가게 만들어주는 스킬이에요. 이 교화가 지속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거의 4초 동안 정갈을 유지하면서 적의 공격을 카운터 치는 걸 기다리는 스킬이기 때문에, 뭐 모르면 맞아야 되는 대표적인 스킬이죠. 저 새끼 풍차를 돌리네, 그럼 때려볼까? 하면은 때리는 순간 바로 이제 반격기야 하면서 뒤로 돌아가면서 이제 스턴을 걸어주는 스킬입니다. 이거 모르면 맞아야 되는 스킬이에요. 알면 안 맞죠.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는 정가 스킬이니까, 이제 뒤 무사나 매화 같은 경우는 이거 절대 정방으로 안 치죠. 후방으로 돌아가서 때리기 때문에. 자, 찌르는 동리. 찌르는 동리 스킬은 저는 계속 공버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그냥은 쓸 수가 없어요. 뭐 커맨드를 등록하는 스킬도 아니고, 뭐 언제 쓰냐면 이제 뭐 설명을 읽어보면은 특정 스킬을 사용하면서 우클릭을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죄악 쓴 다음에 우클릭하면 동리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사구배기 쓰고 우클릭하면 동리 나가고, 사보 쓰고 우클릭하면 동리 나가고, 쿨타임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공버프는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사용되기 시간 아닐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추락 붕괴를 해서도 이제 우클릭하면 나가고, 모래덫을 써도, 모래덫이래, 모래늪을 써도 우클릭을 하면 나갔나? 나가고, 혹시나 했습니다. 뱀의 다리를 쓰면 우클릭을 하면 나가고, 이제 모든 스킬에서 나가죠. 정수리 차기를 차도 우클릭을 하면 나가죠. 모든 스킬에서 다 나가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물론 비각성 스킬에서 뭐 우클릭을 쓴다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궁의 칼날을 써도 나가는 거 보셨죠? 네, 나가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낙원의 섀도우를 써도 우클릭을 하면 나갑니다. 보면은 이게 왼쪽 손에 주살도를 들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오른쪽 손으로 들고 있고, 왼쪽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그러면 공버프를 땡기고 잡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동작 하나를 쓰면서 상대를 페이크를 줄 수도 있고. 자, 찌르는 동리 이 정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낙원의 섀도우. 낙원의 섀도우.
자, 하사신한테 없던 이동기가 낙원의 섀도를 통해서 얻어졌죠. 이 낙원의 섀도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레인저 워리어급 이동기인데 이제 지구력을 더 잡아먹는다는 단점만 있을 뿐이에요. 네, 동일한 이동기인데. 그리고 두 번까지 슈아가 인도자를 통해서 인도자 버프가 있으면 8초 동안 인도자 버프를 획득을 하면서 이 8초 안에 한 번 더 낙원의 섀도를 사용을 하면 슈아가 유지가 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ll do my best. Thank you. 자,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재사용 시간, 대기 시간 중에 사용을 하면 이동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전 이동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동기를, 저는 낙원의 섀도를 계속 쓰거든요. 이게 재사용 대기 시간 중에 이제 사용을 하면 이동 거리도 짧아지는데 요거 지구력은 25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산을 조금만 해봅시다, 우리. 자, 여기서 제약을 가르는 칼날을 사용하면 지구력 200이 깎이죠. 거기에다가 모래극기를 사용을 하면 지구력이 300이 깎이니까 요거는 일단 제외할게요. 오우야. 그리고 진 깨뚫는 칼날 돌개를 사용을 하면 지구력이 200이 깎이죠. 그리고 금괴 습격을 사용을 하면 지구력이 깎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뚫는 칼날 돌개와 그 제약을 가르는 칼날 두 개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좀 더 좋은 이동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염두를 저도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낙원의 섀도가 편합니다. 편해요. 상당히 편해서 그리고 인도자 버프가 있는 중에 사용을 하더라도 지구력이 소모되는 양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일단 지구력을 지금까지 코스트를 생각 안 하고 썼어요. 근데 항상 지구력이 말라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일단 이렇게 스킬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자, 이제 콤보로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본 스킬도 한번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 심화도 설명은 해드려야 되겠죠? 자, 본 추궁의 칼라는 기술 사용자의 전방가드를 붙여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방가드를 붙여준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후딜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추궁의 칼라는 쓰지 않습니다. 본 사구배기는 좀 좋아요. 왜냐면 슈아 연계. 저는 떼쟁에서는 본 슈아 배기로 바꿉니다. 본 슈아 배기라 본 사구배기로 바꿉니다. 왜냐면 본 제약을 가르는 칼날 자체가 콤보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고 딜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콤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되게 딜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본 제약을 가른 칼날을 계속 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사구배기로 바꿔서 본 사구배기 후에 단제로 연계를 하고 본 사구배기 단제 연계하고 그 다음 뱀의 다리를 통해서 폭식으로 연계하면서 슈아 콤보를 완성을 시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고, 영어로는 이제 제가 이제 자막을 달 예정입니다. 자, 본 추락 붕괴는 본 제약을 가르는 칼날 일단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스킬이 생김으로써 하사신한테 부족한 슈아 시시기가 생겼어요. 슈아 시시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 있구나. 비각성의 진 유사 스킬이 이제 슈아 시식인데 즉발이 아니죠. 그리고 조건부가 굉장히 많이 붙기 때문에 자살기나 마찬가지죠. 이걸 시식으로 쓴다는 거는. 근데 슈아 시식이가 하나가 붙었어요. 그래서 요 스킬을 활용을 해서 이게 밥줄기가 됐어요. 사실 1대1에서는. 그래서 하사신하고 본 제약을 가르는 칼날이라는 스킬을 하사신에 쓸 때 이거랑 맞붙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하사신 밥줄기기도 하고 좀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각성하사신을 제가 올인을 하기로 결정을 한 스킬이기도 하고, 이거는 너프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본이니까. 본 스킬이 전부 다 너프를 당하지 않는 이상 이건 너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스킬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 추락 붕괴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술 상리용 중에 전방 가드가 붙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굳이 이걸 본 스킬을 소모하면서 이걸 배울 필요가 없어. 왜냐? 보세요. 추락 붕괴 흑정령 사용을 하면 슈퍼하머가 되잖아요. 슈화를 쓸 수 있는데 전가를 쓴다? 좀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봐도. 네. 그래서 어차피 본 추락 붕괴가 밥줄은 아니잖아요. 콤보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슈화 스킬을 연계해서 이제 흑정령을 소모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별 5개 중에서 한 2개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본 포박하는 모래늪인데 요거는 이제 많은 해외 유저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유저분들도 본 포박하는 모래는 어떠냐 물어보시는데 괜찮지 않냐, 즉발인데. 근데 보시면은 아무리 즉발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바운드를 걸기 위해서잖아요. 이게 너무 후딜이 길어. 보세요. 요걸 누가 맞아줘? 요걸 누가 맞아줍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 쓰는 동안 맞아 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닌 것 같고. 예. 왜냐면 요거를 연계를 한다는 뜻은 요거에서 단제로 간다는 뜻인데 요거 다 땅에 때려박고 단제로 가면 이미 난 죽어있지. 그렇죠. 그래서 쓰기 힘들어요. 예. 다음은 이제 본 뱀의 딸인데 뱀의 딸이도 괜찮습니다. 이게 즉발이에요. 요것도 넉다운이기도 하고. 보세요. 1타격 성공 시 넉다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쓸만은 해. 왜냐면 본 뱀의 딸에는 딱 유지를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즉발로 폭식 연계하고 단제까지 연계가 돼요. 괜찮아요. 근데 딜적으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넉다운을 붙이고 가봤자 폭식에서 뭐 단제까지 하면 끝이에요. 근데 사구배기에다가 붙이면 자 매습으로 넘어가서 사구배기로 연계를 한 다음에 뱀의 다리에서 폭식에서 단제까지 연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구배기가 좀 더 그 폭이 넓다고 해야 되나? 콤보의 폭이. 어차피 뱀의 다리는 그거잖아요. 네, 슈화 스킬이니까 굳이 여기서 동작이 큰 스킬을 넉다운까지 붙여가면서 콤보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가가 제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구백이나 제약을 가르는 칼날 둘 중에서 하나가 답일 것 같다가 이제 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 스킬 설명 중에 하나 놓치고 갔다. 라밤 스킬 설명할게요. 자, 라밤 스킬이 이제 선택권이 되게 많아요. 선택권이 많은데 이 영역 가르기라는 스킬은 일단 딜적으로는 게시의 칼날보다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높아 보이는데 영역 가르기는 맨몸 스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맨몸 스킬이라서 1대1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보여드릴게요. 선우딜도 굉장히 길고 할단이 항상 문제야. 할단이 문제예요. 할단이 할단이 선우딜이 좀 길어. 할단이 선우딜이 길어서 쉽지 않습니다. 딜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지만 맨몸이다. 선우딜이 상당히 길어서 쓰기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딜적으로는 우수하다. 게시의 칼날은 반면에 이제 선우딜도 없어요. 그냥 직발로 딜이 들어가. 거의 뭐 여기 적혀져 있는 딜을 거의 한 1초 만에 다 때려붓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그게 타격 피해고 폭발 피해로 이제 후 타격. 여기 보시면 타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1타격, 2타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딜이 들어갑니다. 예, 이제 콤보 이제 설명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따로 쿠톰 없어요. 쿠톰 다 팔아고 검별 샀어요. 자, 게시의 칼날을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기술 사용하면은 뭐 방어력 증가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1대 다로 많은 적들을 잡았잖아요. 그게 가능하게 만든 거죠. 예, 기술 사용을 하면은 방어력 증가 20이 붙기 때문에 단단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냥을 할 때 원래 이제 M흡이 없었는데 M흡 스킬이 추가가 됐죠. 정신력 30 회복인데 풀로 추가를 시켜주거든요. 그냥 게시의 칼날 쓰면 됩니다. 각성하사시는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폭딜 들어가요. 게시의 칼날이 좋습니다. 자, 다음 스킬은 이제 모래덫에서 사도광림을 추가한 사도 스키업 스킬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굉장히 좋은 스킬이게
이 적 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모래더 특성상 적 뒤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엔 전방가드예요. 손을 딱 올리고 있잖아요. 그땐 전방가드고 뒤로 들어가면서 슈아예요. 사실상 전방가드 슈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에게 빈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기서 이제 뒤로 들어가서 사도 습격을 후딜 없이 때려 박는 거예요. 이제 캔슬도 가능한 스킬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스킬이죠. 네, 정말 좋은 스킬이다. 치명타 확률 100%고 굉장히 뭐 CC기는 없지만 CC기 있으면은 사기 스킬이지만 CC기는 없다. 네. 사도 습격을 배워줍니다. 아에레덧은 독특한데 스킬이 교화의 하위 호환 스킬이에요. 교화의 하위 호환 스킬이고 스킬을 처음 사용할 때 교환은 이제 4초 안에 적이 때리면 뒤로 가잖아요. 교환은 손을 내리지는 않아서 전가는 유지가 되는데 손을 딱 들 때 그때 적이 타격을 해야지 뒤로 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교화가 있는 각성 화사신한테는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는 스킬이고 전승 화사신 정도는 이제 생각 정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사도 습격이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게시의 칼날과 사도 습격이 전반적으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전승 화사신, 각성 화사신이 선택을 하는 스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술 심화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은 기술 특화거든요. 기술 특화는 일단 제가 설명한 선택한 것들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왠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금괴의 힘을 끌어와서 거대한 모래폭을 생성하는 유사 스킬. 자 보시면은 자신 10초간 모든 방어력 10 증가잖아요. 왜냐면 유사 스킬을 사용을 하면 지구력을 채울 수가 있어요. 본인이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지구력 없으면 그냥 유사 스킬 누르고 있다고 보면 돼. 그러면은 내가 적의 공격을 버텨야 되잖아요. 맞추고 버티는 거야. 모든 방어력 10 증가를 통해서 버텨요. 맞죠? 그걸 통해서 버틸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요걸 선택을 했고 상대 12초간 3초마다 54 고통 피해를 준 거는 PB2 사냥할 때 이 스킬을 쓰면 내가 어그로 10개를 잡았는데 이 다 잡자마자 다른 몹들이 이 고통 피해 때문에 어그로가 잡혀서 나한테 자동으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사에 요걸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강림 스킬은 이 자신 PVP 공격력 10 증가 때문이에요. 이 공격력 10 증가를 콤보에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거를 얻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굳이 공버프 따로 모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슈아를 통해서 이제 공버프를 획득하고 그걸로 메마른 습격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PVP 공격력 10 증가를 붙여놓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연이라도 상대가 이 사도강림 스킬을 맞으면은 공격력 7% 감소.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생각을 좀 해보면은 좀 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금괴습격. 왜냐면 사도강림 쓸 때 상대가 나한테 공격을 하거든요. 이거 공격 속도 7% 감소 붙거든요. 그럼 상대한테 지장을 주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금괴 습격 찍어놨죠. 요것도 자신 5초간 PVP 감소. 요것도 공격력 증가. 요것도 메마른 습격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다른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걸로 공버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 7초간 이동속도 7% 감소. 요거 금괴 습격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구르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이제 얻어서 걸리면 이동속도 7% 감소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선택지가 있을라나? 역시 없겠네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성무기 기술로 들어가거든요. 자, 포박하는 모래늪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킬은 굉장히 오랫동안 캐스팅을 해야 되는 스킬이고 이 선우딜 기르는 스킬일수록 이제 방어력 증가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력을 증가시킨 상태로 어느 정도 적의 공격을 버티자는 의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자신 8초간 몬스터 공격력 30 증가는 뭐 공버프 획득의 용도도 있으며 이제 사냥할 때
공 버프 30 증가는 굉장히 크니까요. 요거는 사냥용 스킬이기도 하죠. 자, 사구배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PB 콤보용이에요. 콤보용으로 제가 붙여놓은 거고, 사구배기 제가 말씀드렸죠. 사구배기의 자기신 5초간 PB 공격력 10 증가에 흑정령 PB 공격력 증가 10 증가를 시키면은 공격력이 몇이 증가되는지 이제 뭐 한 20 증가되는 거죠. 20 증가. 그러니까 공 버스팅을 해주기 위해서 사구배기에다가 붙여놓은 거고, 여기에 이제 사구배기 다음에 추락붕괴로 콤보를 연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공속 증가를 시켜주면은 이제 콤보를 좀 더 매끄럽게 연계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사구배기에다가 이런 기술 특화를 붙여놨고, 찌르는 독리는 이제 자신 12초간 적중력 5% 증가. 원래 찌르는 독리를 통해서 이제 콤보가 시작하기도 하고, 적중력을 어딘가는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붙인 거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명 증가를 좀 붙여놓을 곳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술 특화는 설명을 마칠 수 있겠네요. 자, 수정 세팅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게 수정 세팅은 훔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마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지? 붉은 전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붉은 전장 수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셋 다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 떼쟁을 위해서라면 방어력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떼쟁을 자주 하는 유저라면 저는 무조건 각성하사시는 훔을 껴주는 걸 4개를 무조건 챙겨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거는 그냥 필수, 그냥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장갑에는 뭐 당연하게 진사를 박아주는 게 맞겠죠. 진살무사를 박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신발은 크게 보자. 히스트리아. 왜냐면 지구력이 굉장히 부족한 직업이기 때문에 히스트리아를 박아줄 수도 있고, 뭐 떼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리고 사냥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붉은 전장 이제 수정 금강을 박아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요거는 선택지가 좀 널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정해진 수정 세팅은 없다. 근데 나는 1대1만 한다 그러면은 붉은 전장도 괜찮고 마칼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붉은 전장을 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수정 세팅 설명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훔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훔을 껴서 마카를 꼈을 때보다 이 몸이 버텨주는 속도가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좀 선후딜 긴 슈아 스킬을 써도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다. 예, 요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자, 이제 스킬 콤보로 갑시다. 다시 이제 콤보 할게요. 자, 먼저 풀 콤보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풀 콤보는 뱀의 덫, 추궁, 그다음 독리, 사구배기, 사구 무너뜨리기, 추락붕괴, 아열의 영역, 능선배기, 모래긋기, 개시의 칼날이거든요. 잠시만요. 몇 번 정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나 이거 확신이 없는데 한 번이 될까? 자, 뱀의 덫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게시의 칼날을 안 배웠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게시의 칼날까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방금 전에 풀콤 들어갔거든요.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사구배기의 넉다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구배기의 경직에서 경직을 걸어주고 사구 무너뜨리기까지 일단 딜을 넣은 다음에 추락붕괴의 띄우기에서 이제 띄우기 치시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직 안 걸리고 띄우기 안 걸리면 위험하다. 이게 콤보입니다. 이게 풀 콤보. 이게 풀 콤보라고 볼 수 있어요. 공 버프 넣고, 그 다음에 적중 버프 넣고, 회피 깎고, 뭐 치명타 다 넣고, 모든 걸 다 집약시킨 거죠. 이렇게. 이게 풀 콤보.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사구배기도 흑정형을 넣을 수 있고 추락붕괴도 흑정형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심지어 이 풀콤보 자체도 쓸 그 기회가 많지 않아. 예. 한 번 더. 방금 전에 게시의 칼날에 좀 늦었어요. 바로 게시의 칼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선우딜이 적기 때문에. 이게 풀콤보입니다. 능선배기 모래극기에서 만약에 다운 스매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딜이 거의 한 2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뜬 상태로 게시의 칼날이 그대로 막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가 풀콤보. 풀콤보는 뱀의 덫을 넣어야지만 가능해요. 모래덫으로 연계하는 거랑 매습으로 연계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종류를 다르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매습으로만 들어갈게요. 공버프를 따고 자 이렇게 매습 들어가고 사구배기, 추락붕괴, 독립, 모래극기, 능선배기, 모래칼날 요거예요. 요게 기본 가장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콤보에 가까운 거죠. 독리에서 공격력 버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풀콤을 때리는 거예요. 세게 사구 무너뜨리기, 추락붕괴. 근데 이게 좀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좀 일찍 일어나는, 이 캐릭마다 일어나는 속도가 다른 캐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넣고 싶다. 그럼 사구배기에서 사구 무너뜨리기를 빼고 추락붕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요런 식으로 콤보를 집어넣어도 돼요. 게시의 칼라로 마무리는 같고 모래극기, 능선배기까지도 같습니다. 이렇게도 들어가고 다시 한 번 더. 상당히 빠르게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독립, 능선배기, 모래극기, 게시의 칼날 요런 식으로. 보통 요 정도 하면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고 자기랑 비슷한 템이면 거의 다 죽고, 여기에다가 추락붕괴에 흑정형을 넣어볼게요. 흑정형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구. 요 콤보는 거의 미스가 나기 힘들어요. 내가 얘를 일단 콤보를 대충 넣어도 죽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한 콤보를 통해서 그냥 죽이는 게 낫고, 이 정도 콤보에 안 죽는다면 풀 콤보를 이제 넣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잡기로 시작을 해야 되고 주변에 몹이 방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점이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슈아 콤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슈아 콤보. 자, 떼쟁이에요. 떼쟁 상황이에요. 막 적이 엄청 많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자, 들어가면 자, 점프하면 됐죠? 여기서 이제 게시의 칼라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슈아 풀콤이거든요. 슈아예요. 매습까지만 슈아가 아니고 여기부터는 슈아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다. 슈아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여유 있으면 뭐 라밤 사도를 더 써도 되겠죠. 요 정도까지가 이제 풀콤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이드는 요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가이드는 요 정도고, 여기서 이제 질문. Any questions, guys? I'm done with the guide.